나는 수능을 너무너무너무 보기 싫다. 그런 친구들은 명지대학교를 딱 잡아놓고 나머지 학교들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생기부가 좀 별로여도 자소서로 뚫어볼 수 있는 전형으로 많이 손꼽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가 준 여자입니다. 오늘 명지대학교랑 광운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 명지대학교는 문과가 좀 강세다.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는 이과가 좀 강세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흔히들 말하는 광명, 상가 라인의 두 학교가 앞에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 서울 서대문구와 용인에 위치한 명지대학교라는 표현이 있죠. 일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건 명지대학교 문과 캠퍼스 위주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는 주로 이과 캠퍼스들이 있는데 좀 독특한 점은 소프트웨어학과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광운대학교. 광운대학교는 딱히 분교의 개념이 없고요. 광운대학교만 있으니까 두 학교가 이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명지대학교가 얼마 전에 채권 문제로 피소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아무 문제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애초에 그 채권 자체가 조금 그 액수도 좀 적고요. 그렇게 큰 문제 될 것은 아닌데 좀 상황이 문제를 좀 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돈 안 받은 사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돈을 확정 채권이 났으면 빨리 줬어야 되는데 왜 안 줬나 모르겠어요. 네, 명지대는 서울과 용인의 캠퍼스가 있는데 명지대 서울 캠퍼스는 인문 캠퍼스, 용인 캠퍼스는 자연 캠퍼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아무래도 인문 계열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서 명지대는 인문 계열이 강세라고 이제 인지가 되어 있고요. 광운대는 서울 농원 캠퍼스에 있고 자연 계열과 홍대가 강세다. 인문 계열이 강세인 명지대와 이과 계열이 강세인 광운대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과 계열 강세라고 하지만 광운대학교는 전기 쪽의 학과가 굉장히 밀집돼 있어요. 명지대는 전기 쪽이 좀 약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명지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명지인재 전형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원래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올해부터 명지인재 전형으로 바꿔서 이름이 좀 구려요. 명지대가 속한 교단에서 세례받고 목회자에게 추천받은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 전형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전형으로 대학 본 적이 있는데 이 전형의 거의 역사는 거의 10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10년이 넘었죠. 광운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광운찬미제 전형이 있는데 광운찬미제 전형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형입니다. 자소서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막판에 찾아온 친구들이 생기부를 많이 수정 볼 수 없을 때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를 찾을 때 제가 추천을 많이 해주는 학교 중에 하나죠. 이제 명지대와 광운대 학종의 공통점은 모든 전형에서 자소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지대 교과 성적으로 선발한 전형은 한 전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과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명지대는 최저임 전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교과만 보는 전형과 교과와 5배수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과 면접 전형 끝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저희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은 100% 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작년에 100% 합격이었고요. 작년에 한 명이 예비번호 좀 뒤에를 받았는데 제가 재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가르쳐준 학생들이 다 너무 잘해서 거의 다 최초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는 명지인재 전형과 크리스천 리더 전형의 학종으로서 자소서를 제출하고요. 교과만 보는 교과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 5배수 면접인데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3바퀴 정도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광운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광운찬미제 전형과 그의 학종 공통,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우수자, 논술 전형은 논술 우수자. 그러니까 명지는 논술이 없어요. 논술이 없기 때문에 종합 전형으로 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요번에 교과 면접 전형이 좀 뚫릴 거라 예측을 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예측한 경쟁률이 나와서 미리부터 저랑 같이 수시전 컨설팅부터 해온 친구들은 올해 명지대 교과 면접은 거의 다 전원이 합격이 된 걸로 보입니다. 한 명 정도 안 됐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명지대를 제일 밑으로 쓰면서 교과 면접을 썼어요. 사실 저도 좀 간당간당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제일 밑으로 쓴 명지대가 안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친구는 이제 숭실대를 중간 라인으로 썼거든요. 숭실대 이상의 학교들을 다 붙을 수 있는 정도의 굉장한 생기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으로 하나 안정선을 잡고 싶었는데 앞에서 좀 끊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학교, 뭐 숭실대라든가 그 위 학교 준비하러 오면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입니다. 명지대 최저랑 광운대 최저를 살펴볼게요. 지금 명지대는 최저인 학교가 하나도 없고 전형 모두가 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을 정말 이가 갈린 친구들은 일찍 명지대를 하나씩은 해놓는 게 좋다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왜냐면 명지대는 최종 합격자 발표조차도 막 11월 1일에 해버리기 때문에 11월 1일과 11월 8일에 발표가 나니까 수능 전에 대학생이 될 수 있다는 최고의 메리트가 있죠. 근데 명지대는 이런 메리트를 아주 오래전부터 유지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수능을 너무너무 보기 싫다. 그런 친구들은 명지대학교를 딱 잡아놓고 나머지 학교들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운대학교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최저임 전형이 하나도 없네요. 예전에 교과성적 우수자의 최저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폐지를 한 이후로 지금 교과성적 우수자는 좀 높아요. 명지대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성적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2등급대 초반, 교과 면접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2등급대 후반, 그리고 명지인재 전형이 학종인데 이 학종이 3등급대 초반 중반, 크리스탈 리더 전형이 학종인데 3등급대 중후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암기하기 쉬워요. 암기하기 쉽고요. 광운대학교는 광운찬비례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치가 인문계열 3.12, 자연계열 3.0인데요. 전 4등급도 많이 보냈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생기부는 좀 별로였는데 자소서는 좀 좋았어요. 해서 저에게는 생기부가 좀 별로해도 자소서로 뚫어볼 수 있는 전형으로 많이 손꼽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성적 우수자는 2.27로 1.8012 나올 정도로 되게 높죠. 그래서 광운대 자연계열 교과성적 우수자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최저가 없으니까 걸러진 학생이 거의 없고 다른 학교를 붙어야 빠져나가는데 보통 여기에 쓴 학생들의 생기부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학종으로 빠져나갈 만한 인서울이 없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체류하게 되면서 1.8 정도의 평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논술 우수자의 경우에는 딱 4등급대 초반으로 마치 약간 자료 잰 듯한 의도적인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등급 초반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광운대는 명지대학교에서 뭘 쓰지 말라고 했네요. 그리고 광운대학교에 합격한 비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저희 그 입시 읽어주는 여자 채널에서 채널 내 검색으로 광운대 명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관련 영상들을 보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 요새 그 장성규 아나운서 나오는 워크맨 진짜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한 주에 하나밖에 영상이 안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두 개인가 하나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아껴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하루에 되게 많이 영상을 찍잖아요. 해서 저도 일주일에 하나만 올리고 싶은데 요청받는 자료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바빠져서 지금도 새벽에 찍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의는 여기 있는 0260807227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드디어 우리가 이쪽을 찾아가는 강남 근접성은 어떻고 부지는 비싼지 이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지대학교랑 강남역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서울에 있죠. 서대문구에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최단 경로가 이렇게 나오네요. 딱 1시간씩 걸리는 걸로 나오고 비용은 1,450원이면 되게 싼 편인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안 되나? 이렇게 가면 되게 직선거리로는 괜찮은데 제가 명지대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직선거리로 길이 없대요. 버스도 없고 해서 요렇게 오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강남역에서 7612번 통대입구역에서 타서 오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명지대는 강남에서의 근접성이 1시간이나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명지대 서울캠은 좀 작은 느낌이에요. 좀 작아요. 보세요. 너무 작죠? 일단 명지대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오니까 명지대 정류장에서 89m는 그냥 거의 그냥 바로 앞에 내려다 준다 생각하면 되는데 인문 캠퍼스 왜 이렇게 작아? 얼마나 더 확대해야 돼? 없어! 뭐가 없어 여기는. 왜 이렇게 작아? 명지대학교가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최대한 확대를 한 건데요. 인문대 법과대 도서관 이렇게 돼 있고 본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하고 방목학술정보관 또 뭐야? 경상관, 행정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적네요. 제가 여기 진학한 학생들한테 학교가 너무 작아요. 고등학교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작네요. 자, 그렇다면 용인 캠퍼스는 어떨까요? 자, 강남역에서 1시간 28분이 걸립니다. 사실은 서울 캠퍼스도 강남역에서 1시간 걸리고 용인 캠퍼스도 강남역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일단 통학은 가능한 정도다. 그리고 정자역 기준으로는 되게 가까운 편이네요. 정자역과 그다음에 또 어디가 가까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용인시청 옆에 있고요. 명지대역도 있고요. 일단 여기는 용인 캠퍼스는 그래도 커요. 이게 이제 땅이 조금 그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여기에서 명지대역 1번 출구에서 65m 이동해서 382m, 한 400m 되네요. 400m 정도를 걸으면 되는데 좀 더 확대해 봅시다. 저수지가 조그만 게 하나 있네요. 진짜 조그만 거. 그리고 학생복지관이 있고 명덕관이 있고 공학관이 있고요. 디자인조연센터가 있고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라는 게 있네요. 명지대 용인 캠퍼스도 뭔가 부지는 그래도 좀 서울 캠퍼스보다 넓긴 한데 건물 자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제 명지대는 부지가 그렇게 크거나 건물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광운대를 찾아보죠. 광운대학교 길찾기. 네, 광운대학교도 뭐 상황은 똑같습니다. 강남역 기준으로 1시간 7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영상 찍을 때 살펴봤던 서울과학기술대랑 서울여대 옆에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 64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여기가 광운대인데요. 광운대는 광운대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600m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300m만 가도 광운대에 도착합니다. 자, 그럼 우리 광운대학교도 보시면 야, 부지가 작다. 제가 보기에 명지대랑 광운대가 우리가 국숭세단, 광명상가 이러잖아요. 국숭세단 밑으로 광운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광운대가 뭐 죽전 캠퍼스가 서울이 아니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실제로는 광운대 죽전 캠퍼스 가까워요. 완전 여기 한티역 기준으로 한 25분? 3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근데 광운대는 일단 부지도 너무 적고 비교를 딱 해보면 보세요. 이게 광운대 사이즈인데요. 이게 64고요. 서울여대보다도 광운대가 작죠. 서울과학기술대보다도 너무너무 작죠. 지금 이제 인덕대학교랑 비슷한 사이즈니까 해서 광운대학교도 지금 학교가 좀 작고,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건 쉬운데 여기에 실제 방문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막 뭐 기울기라든가 이런 게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크게 확대해 봤는데 찬빛관, 세빛관, 화도관, 한울관, 누리관, 예지관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공학관, 법학관 이렇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중앙도서관이랑 복지관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 부지예요. 해서 요만큼 하고 여기 보면 또 이게 광운전자공업 고등학교, 광운중학교잖아요. 여기 또 광운대가 아니에요. 해서 광운대는 요만큼만 광운대입니다. 오 마이 갓, 너무 작아. 최대치로 키웠더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광운대랑 명지대는 학교가 좀 작고, 광운대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교과 전형으로 1.8 그 정도로 높은 학교죠. 명지대는 1.8로 끊긴 학교는 아직 그런 학과나 그런 전형은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됐다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명지대보다는 광운대 주변에 학교들이 많고 또 광운대가 조금 더 그 지하철 근접성이 좋은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둘 다 붙어서 둘 중에 하나를 가야 한다면 일단 현재의 선택은 광운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벤트 공지가 나가야죠. 알고 있는 최대한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대학들에 대해서 이 대학을 다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거든요. 해서 이제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서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다, 이 대학의 활용법은 뭐가 있다, 이 수업은 절대 듣지 마라, 이 수업은 꼭 들어라, 뭐 어디를 가면은 연애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 어디가 맛집이다,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별로 하나씩 추첨을 해서, 사실 추첨이 아니고요, 이 포인트가 높은 그 분들에게 영상별로 한 분을 선택해서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최대한 정보성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궁금하신 분들 댓글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댓글은 제가 빨리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